자, 그러면 9의 테스트 풀이 들어가 보자고. 문제를 천천히 풀어갈 거니까요. 혹시 잘 모르는 게 중간에라도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좀 복잡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보다 좀 피곤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가 몇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만 추출해서 테스트에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좀 어렵다 하는 데가 2점짜리가 아니라 3점짜리예요. 거기 2점짜리하고 3점짜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테스트에 들어온 문제들은 대부분 3점짜리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고 특히 3번 문제가 되게 헷갈리죠. 그죠? 3번 문제. 그러나 그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처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 찬찬히 풀어가는 사이에 풀이를 2가지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가능하면 내가 풀었으니까 됐어 이러지 말고 거기다 더 적어보세요. 빈칸에다가 더 적어보고 노트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가보자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역학 그러면 S, V, T, A, F. 야, 이거 한번 단어로 한번 읽어볼래? 스부타프? S, V, T, A, F. 스부타프. 러시아어 같죠, 그죠? 시험을 딱 볼 때 S는 VT. 일단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지 빨리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하고 속도 변화 가지고 가속도를 빨리 유추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속도가 m분의 f인 걸 이용하고 이런 방식이죠. 역학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사실 이걸 다 쓰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나온 문제 중에는 저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딱히 안 보여요. 우리 서바이벌에 주로 많았어요. 저 문제가. 주로 평가원 기출 문제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들. 학교 기출 문제들이 다 대부분 다 EBS 개념 완성, 그 개념 완성도 다시 본편이 있고 문항편이 있는데 그 2개 다 여러분 서바이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개념 완성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개념 완성을 쓰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다 풀어본 거에 해당됩니다. 서바이벌을 다 해결했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타블렛 PC 쓰는 사람 있니? 요렇게 요만하게 생긴 스마트폰 대신 뭐 요만한 PC같이 생긴 거. 그거 쓰는 사람들 중에 선생님 저는 프린트를 서바이벌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프린트를 주시지 마시고 파일을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타블렛 PC에다 딱 넣어놓고 거기다 직접 푼대. 거기다 손을 대면서. PDF니까. 그지?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시면 돼요. 파일 보내줄 테니까.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공개하기가 어렵지만 PDF는 보내줄 수 있어요. 알겠지? 그렇다고 막 여기저기 이 학교 저 학교 학생 친구들한테 막 널리 퍼지게 하지 말고 남들을 이롭게 하면 여러분들이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퍼뜨리지 말고 필요하면 얘기는 해주세요. 자, 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제일 중요한 게 운동 상태는 이 3가지 핵심 변수. 그래서 뭐에 관심을 갖고 보냐면 A는 3회를 갔어. A는 3회를 갔어. 근데 B는 2회를 갔어. 이게 보이죠? 그리고 속력을 딱 보게 되면 A는 등속도 운동을 했어. 근데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 이게 보이죠? 그럼 시간은 이런 식으로 보게 돼 있다고. 이 순서대로 착착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시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 위주로 보게 되는 거죠. 문제 읽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된 사람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 구조 틀로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아는 게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동거리 눈에 딱 띄고 있고 하나는 등속, 하나는 등가속 보이고 있고 시간이 문제인데 시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한번 모아봅시다. A가 기준선 P를 V로 통과하는 순간 시각이죠. 시각. 기준선 Q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A가 그러니까 A가 P를 통과하는 순간 B는 Q에 있었고 같은 시각에 기준선 R을 A, B가 동시 통과. 그러니까 A가 이동한 시간과 B가 이동한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야. 처음 시각이 같고 마지막 시각이 같으니까. 말을 여기저기 흩어놨지만 우리는 대기하고 있다고 이거. 시간에 대해서 대기를 딱 한 사람은 처음 시각 같았고 마지막 시각 같으니까 시간이 똑같이 걸렸군.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거를 A와 B로 딱 나누어 보게 되면 A는 3회를 갖고 B는 2회를 갔으므로 하필이면 A는 속력이 V를 유지했고 시간은 똑같다고 했으므로 이게 이렇게 형성돼야 되니까 3대 2 얘도 3대 2 이렇게 나와야죠. 3대 2 그래서 여기가 V라고 이미 결정을 해버렸으니 여기 3대 2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3분의 2V 이렇게 들어가야 돼. 다만 주의할 점은 얘가 평균 속도에 해당되죠. 평균 속도.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값에 불과해요. 요걸 꼭 명심해 두고. 그래서 처음 속도가 얘는 0이었으므로 중간값이 3분의 2V가 되니까 이거 3분의 4V까지 변할 거예요. B는 0에서부터 3분의 4V까지 변할 거예요. 요까지 일단 두 개를 빨리 비교할 수 있게 되죠. 이때 B의 가속도를 갖다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스브탑 A로 가게 되죠.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를 갖다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나중에 힘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F가 작용하고 왼쪽으로는 F'이 작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문제에서 해결을 해보면 가속도 B건은 어차피 시간분의 속도 변화로 끌고 간다 그러면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푼다 그러면 이런 공식도 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가보자.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나중에 풀어보고 나면 이 두 번째 방식이 훨씬 쉬운데요. 그래서 마치 이것만이 풀이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이걸로 풀어야 될 때도 있고 이걸로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유리한지 모르는 거니까 두 가지 방식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 일단 이 괄호 1번으로 풀기 위해선 시간부터 먼저 잡아야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변수가 L과 V로 돼 있어요. L과 V. 이때 요걸 이용하면 편리하겠군요. T는 V분의 3L. T는 V분의 3L. 거기 V와 L로 나와 있으니까 딱 좋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T는 V분의 3L. 이때 시간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건 물론 A의 시간이긴 하지만 B의 시간이기도 하죠. 시간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B의 속도 변화는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3분의 4V. 3분의 4V.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래서 9L분의 4V 제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답이 1번이죠. 근데 만약에 2번을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가속도이므로 가속도는 ES 이때 S라고 하는 건 B가 이동한 거리니까요. EL을 대입해야 돼요. EL S 대신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요건 알아봐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풀든 마지막 속도는 알아봐야 되고요. 3분의 4V 제곱 빼기 처음 속도는 0이었죠. 그래서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돼요.
정돈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9가 나올 거고 여기 4제곱, 여기 4. 4하고 4제곱. 지워지면서 결국 이거 똑같아지죠. 요게 1번 문제였어요.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어주는 거를 넘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걸 넘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SVT, AF. 쟤네들의 연관관계를 순식간에 쭉 비교 분류할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 물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를 암산으로 주르륵 끌고 간 애들을 보면서 아 부럽다. 쟤는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 저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도 숫자 몇 개 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몇 번만 이렇게 써보면 금방 탁 나오게 돼 있어요. 저게 습관만 돼준다면.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보자. 2번 문제는 아주 그냥 피곤하게 그림을 그려놨네. 그림을 먼저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는 P선과 Q선이 있고요. 그 사이 거리를 L로 표시해놨고 길이가 L이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서 A가 EV로 가고 있었는데 B는 이쪽에서 V로 가고 있었답니다. 이때만 해도 시간이 0일 때의 모습이었어요. 헷갈리게 하려고 그림을 가와 나로 뜯어놓은 거야. 그래 놓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안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겹쳐서 볼게. 시간이 t가 딱 흐르게 되면 a는 여기다가 1로 내려오게 되고 그 속력은 3v가 되며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그린 건 이제 시간이 t가 지났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요게 b였는데 얘는 잠시 뒤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달려 내려가게 된대요. 야, 여기 몇 V 이런 게 써 있으면 참 좋겠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 그러니까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질량이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가속도는 똑같이 g예요. 중력 가속도 g. 가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얘가 이렇게 되는 시간과 얘가 이렇게 되는 시간이 똑같다 그런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한 게 똑같아야 돼요. 얘가 v 증가했고 얘도 v 증가한다면 2v가 되겠어. 요 단서를 찾아낼 수 있게 되죠.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b는 2v가 되겠어. 그걸 거기다 딱 써놓으면 돼요. 그림 나에다. 그러나 그림 가와 그림 나를 이와 같이 겹쳐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그림 나에 있는 상황을 그림 가에다가 살짝 겹쳐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훨씬 알아보기 좋았겠죠. 일부러 뜯어놓은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내는 방식이 요렇게만 해도 헷갈리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해놨죠. 그러나 이번 문제는 출제자들을 갈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낸 걸까?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게 교과서에 보면 요즘에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물론 고등학생들은 이제 많이 안 갖고 다니지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험 촬영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촬영하는 장면에 해당되는 그림일 때는 가의 사진과 나의 사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실제로. 찰칵, 찰칵.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충분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V와 L로 표현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몇 L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얼마 이동했는지 안 나와 있죠. 여기에는 L과 평균 속도가 딱 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는 사이의 평균 속도는 2분의 5V가 되겠죠. 2분의 5V. 이게 평균 속도. 역시 스부타프. S는 V, T.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같은 시간이었으니까 요 사이의 거리를 이따가 물어볼 때도 요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이 거리는 평균 속도 2분의 3V 곱하기 T 이러면 되겠네. 그래서 요 T는 똑같은 것일 텐데 어쨌든 요 T는
5V분의 2L. 5V분의 2L. 기억 틀렸죠? 여전히 S는 VT마인드예요. 근데 이제 자료가 흩어져 있을 때 헤맸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금방 보였을 것을 이런 걸 좀 더 익히는 과정이죠. 그럼 이게 몇 L일까? 그걸 어디서 묻고 있냐면 디귿에서 묻고 있네요. 디귿을 먼저 찾아봅시다. 시간은 똑같고 5분의 3배. 5분의 3배. 이거의 5분의 3배가 되겠죠. 디귿 답입니다. 디귿 틀렸죠. 요거는 디귿. 요거는 기억. S는 VT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가보면 B의 가속도 크기는 아까하고 똑같은 구조군요. 그죠? 가속도는 둘 다 똑같을 텐데 우리한테 나와 있는 정보가 지금 기억에 시간 정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속도 변화가 얘도 V가 변했고 얘도 V가 변했으니 그냥 요걸 이용해가지고 니은을 찾는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A든 B든 같아야 되겠고요. 이때 시간이 5V분의 2L 이었고 속도는 V만큼 변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놔야 안 헷갈리겠죠. V만큼 변했어. 그걸 V라고 쓰지 말고 1분의 V. 그래서 정돈해 보면 2L분의 5V 제곱. 니은 맞았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 동안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이므로 사실 이것은 G였던 거고요. G. 그럼 여기서 V 값은 몇 GL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V 값을 처리해 보면 V 제곱은 5분의 2GL. 그래서 V는 5분의 2GL. 루트 값이 되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같이 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보자. 3번 문제 쉬운 듯 했는데 그러면 숫자가 복잡해가지고 야 일단 건너뛰자 그래서 다른 문제 풀다가 돌아보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죠? 3번 문제 맞춘 사람. 오, 몇 명 안 되네요. 그래도 훌륭하게 해냈네. 자, 이 3번 문제는 철학이 나름 있더라고요. 무슨 철학이냐면 공간으로 제시를 해놓으면 니네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핵심은 시간에 대한 거였는데 그걸 공간으로 떡 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풀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출제의 묘미이기도 한데 시간으로 배열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간으로 배열해 놓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피곤함을 느꼈던 거죠. 내가 한번 이 문제를 시간으로 배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간으로 배열한 건 A, B, C가 똑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A, B, B, C. 그게 똑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는 거고 C, D는 그 각각의 간격의 2배. 그 옆에 써 있죠. 공간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걸 시간으로 보게 되면 왜 시간으로 깔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이걸 시간 초로 봤을 때, 아니, 초는 여기 안 나오는구나. 시간으로 봤을 때, 게다가 이걸 T제로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써놓자. 시간축으로 봤을 때 A를 지나는 순간을 여기라고 하자. A를 지나는 순간을 여기라고 하자. 이거 얘기 안 했다. 어떡하지? 이거 3번 문제 맞춘 사람이 경이로운데요. 이건 맞춘 사람이 사실 틀린 거네요. 왜냐하면 숫자가 잘못 정해져 있었어요. 3번 문제 BC 운동 구간 보이죠? BC 운동 구간. 거기에 걸린 시간 0.6T제로입니다. 0.6T제로. 그래야 답이 5번이 나와요. 아까 그 손 들어 보라는 건 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지금
지금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유, 이게 BC 구간에 걸린 시간은 T제로가 아니라 0.6T제로예요. 그래서 못 풀었을 수도 있겠다. 그지? 나도 그걸 언제 알았냐면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답이 이상하게 나와.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고 왜 그렇지? 그러고 나중에 그 수능 특강 원본을 딱 봤더니 거기에 0.6T제로더라고. 이게 사실은 자료를 어떻게 만들게 되는 거냐면 이제 내가 재수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재수생들 중에 물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애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걔네들한테 뭔가 챙겨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막 챙겨줄 수는 없고요. 나도 이제 재물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챙겨줄 수는 없고 아르바이트 좀 해봐라. 그래서 막 조교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재택근무 어떠니 이래가지고 이제 자료를 타이핑하는 거. 물리를 모르는 애들은 타이핑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뭐 수식을 예를 들면 이렇게 로, G 뭐 이런 식으로 써놓잖아? 그러면 이거를 9GH 이렇게 써놓는다고. 네? 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 같은 경우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갖다 그려보면 분명히 여기다 타원을 이렇게 그려놨거든? 근데 이걸 원으로 떡 그려놔요. 원이 왜 찌그러졌을까? 그러면서 이제 올바르게 고쳐야지. 이러면서 이제. 물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전혀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아는 만큼 그것도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리학을 번역하는 사람은 물리학자이지 영문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알겠지? 영문학과 출신은 물리를 번역을 절대 못해요. 알아야 뭘 해먹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영어 지문에 보면 막 아르키메데스 원리 이런 거 막 나온다? 그거 아르키메데스 원리 문과 애들이 풀다가 내가 영어를 모르는 게 전혀 아닌데 그래서 해설지를 줘요. 해설지 봐도 답을 못 맞춰요. 왜? 거기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물리적 개념이 안 돼 있으니 그게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시험 문제를 딱 풀면 왜 미국인인 내가 못 풀어? 우린 안 그래? 우린 대한민국 사람인데 국어를 못 풀어요. 그죠? 당연하죠. 어려우니까. 전문 지식을 집어넣어놨는데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써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한글로 써있으면 다 하나요? 그랬으면 누가 걱정을 해요? 그죠? 걔네들이 못 푸는 건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야. 영어 문제가 지식까지 요구하고 있었던 거고 우리는 대학 가가지고 영어만 알면 일상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전문 서적을 보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어를 걔네들 수준, 일반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가서 책도 못 봐요, 영어로 된. 어차피 세상에 위대한 책들은 한국말로 다 써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고, 심지어 물리학 책을 번역하는 사람은 물리과 출신이어야지 영문과 출신이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죠? 적절한 단어가 안 나오죠.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너 또 멀리 갔다, 야, 그지? 그 3번 문제 같은 경우 다시 돌아와서요. 내가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맞아, 그 오타. 그죠? 내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걔네들 물리 좀 잘 나오는 사람들한테 시켜놓으면 물리를 잘하니까 뭐 오타 같은 것들이 잘 안 발생하는데 귀찮았나 봐, 이 문제 만들 때. 그래가지고 복붙을 한 것 같아, 이렇게. 그지? 이게 수식 편집기거든. 그러니까 그걸 수식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고쳐야지 하다가 다른 데가 눈에 딱 띄는 순간 넘어가 버린 거지. 그러면서 오타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게. 그런 부분들을 나타나면 내가 얘기를 해줄 텐데 이번에 좀 너무 늦었어요, 내가. 그걸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고생했겠네요, 괜히. 하여튼 그 3번 문제는 올바른 자료를 기준으로 답이 5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지금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자, BC에 걸린 시간은 0.6T제로입니다. 써놨죠? 그걸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 일단 B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T제로가 흘렀고요. C점을 지날 때까지는 0.6T제로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칸이 흘렀다면 시간적으로 볼 때 여기가 6칸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5대 3이거든요. 10대 6이니까 5대 3. 이걸 5칸으로 나눠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3칸으로 나눠보자. 하나, 둘, 셋. 간격이 등 간격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우리 눈은 물리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것도 등 간격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 시간 팽창도 다루는데요. 물론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여기가 T제로라고 했고
여기가 0.6T0. 그 다음에 C를 지난 다음부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거기다 밑줄 거나 세 번째 줄. C를 지난 순간부터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거기다 밑줄 쫙 거나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죠. C부터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거기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거기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냐면, 이게 T0였거든, 여기가. 아, 이걸 여기다 쓰면 나중에 혼선이 오겠다. T0를 여기다 써보자. 그리고 이때 A에서 B까지 가는데 거리는 S였고요. 이렇게 해놓게. 여기서는 0.6T0가 흘렀고 0.6T0가 흘렀고 이때 이동한 거리 S래. 그러니까 공간으로 표현한 게 아니지. 공간으로 표현했으면 이거 등간격으로 했겠지. 근데 시간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5대 3으로. 공간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시간으로 배열해야 되는 생각이 안 들게끔 만들어 놓은 문제야. 문제 특성들 알겠죠, 그죠? 이게 이제 고3용이죠. 고3용.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1, 2등급 수준 이상이어야 맞출 수 있겠죠.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하려면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이 돼가지고 1등급이 물론 목표겠지만 만점이나 1등급이 목표겠지만 이게 4%다, 4%.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아닙니다. 4%. 빙산의 일각이 10%거든요. 그러니까 11% 안에 들어가는 1, 2등급의 합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 그러니까 물에 대해 상대적 밀도 값이 물보다 10분의 9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물속에 잠기는 부피가 90%야. 얼음 전체 10%만 딱 떠 있죠. 그래서 얼음을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보게 되면 10%. 이게 빙산의 일각이죠.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서 보면 저기 빙산이다. 그러나 그 밑에 90%가 들어있죠. 2등급까지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 맞으면 좋은 학교 못 가던데? 맞아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빙산의 일각에 해당돼요. 사회에서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죠. 절반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2등급이면 서울에 있는 중위권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지? 2등급을 쫙 깔아놓으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여학생들의 요즘에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옛날만 해도 이화여대 여자 학교에서는 최고 등급이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인지 몰라도 이화여대가 좀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지? 올라갔어요. 옛날에 건국대, 단국대, 동국대, 삼국대학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런 대학들도 사실 이름이 없었거든요. 요즘에 건국대 되게 많이 올라갔죠? 선생님 때만 해도 건국대, 삼국대학 뭐 이래가지고 마치 신라시대, 고구려시대 뭐 이런 옛날 인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던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 1등급 쭉 깔거나 1, 1, 1, 2 뭐 이렇게 이래 가요. 그죠? 등급이.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다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고 가끔 한두 개가 여기 뭐 이런 식이죠. 쉽지 않아요. 이화여대도 그렇게 됐어요. 그죠? 조금 인기 있다 싶은 데는 다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냐면 경북대 알아요? 경북대 혹시? 경상북도에 있겠죠. 그죠? 경북대, 부산대. 여기 10대 대학 안에 들던 대학이었어. 특히 경북대 같은 경우는 서열 4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지방대가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 경북 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유지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유지들은 자식을 잘 키우고 싶고 그래서 잘 키워서 멀리 가지 말거라 이 근처에 살거라 그래가지고 경북대학 보냈다고. 그러니까 거기 경북 쪽에서 이제 되게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경북대 나온 걸 프라이드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서강대 서열보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대가 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심사를 해요. 서울대 나왔어? 학점 이래가지고 점수가 나와요. 알겠지? 연고대야? 학점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이야? 지방대야? 이렇게. 알겠지?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붙어요. 이해가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도 형태는 바뀌었지만 느낌은 비슷해요. 형태는 바뀌었지만 느낌은 참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막 편파주의 한쪽으로 몬다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얘기긴 해서 내가 이제 길게는 안 할 건데 그 경북대도 알고 보면 잘 나간 학교였는데 요즘에 좀 내려앉아서 그렇지. 또 여기가 어디로 간 거지? 오늘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몸이 피곤해가지고서 딴 거를 약을 많이 먹었더니 몸이 왔다 갔다 하네. 이거 문제 제대로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풀어보자고. 일단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것도 먼저 해결해 볼게요. 아까 이거 빙산의 일각 얘기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지? 자, 이거 봐봐. 이거를 우리가 요 순간으로부터 요 순간까지의 평균 속도를 이렇게 구하잖아? 평균 속도를 이렇게 구하면 이게 바로 시간적으로 걸린 시간의 딱 절반이 되는 순간의 실제 순간 속도입니다. 기억나요? 이런 뜻이었지, 그지? 평균 속도를 구해서 순간 속도 구해보기.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순간 속도 구해보기. 그거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순간 속도를 구할 때 t초의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다면 평균 속도를 구해라. 0에서부터 2t까지의 이게 시간이잖아, 이게. 시간의 딱 절반이 되는 순간의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평균 속도를 이용한다는 거. 바로 그 원리에 이게. 그래서 요 평균 속도는 정확하게 요 순간의 순간 속도죠. 근데 요거를 5칸으로 나누니까 요것도 절반이 딱 돼가지고 이걸 10칸으로 쪼개자. 이렇게 하면 10칸이지, 그지? 일단 헷갈리는 사람들 이거 10칸으로 쪼개가지고 하고요. 여기도 6칸으로 쪼개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평균 속도, 요 값은 바로 요 순간의 순간 속도가 될 겁니다. 이제 알아보겠지? 이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가면. 조금 피곤해서 그렇지, 요 순간의 순간 속도는 얼마라는 걸 알게 되냐면 t0 분의 s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써 있는데 뭐라 또 써요? 왜냐면 이게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써보기 위해서인데요. 이걸 계산해 보면 10분의 6이니까 이게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6분의 10으로 갈아 끼우고 3분의 5로 갈아 끼우자. 3t0분의 5s로 갈아 끼워서 여기다 써놓자. 3t0분의 5s의 순간 속도. 바로 요 순간의 순간 속도죠. 그러니까 이따가 계산할 때 만약에 좀 피곤하다 싶으면 여기다 3만 딱 곱해주면 3에서 5로 올라간 거야. 뭐 이런 뜻이죠. 3에서 5로 올라간 거. 배율이 딱 보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알아봅시다. 일단 거기 3번 문제의 기억은 헛소리를 해놨어요. A에서 C까지는 가속도가 변한 적이 없는데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속도가 안 변해야 되는데 어디가 더 크니 이렇게 헛소리를 해놨죠. 기억은 틀렸고요. 같다죠, 같다. 그리고 나서 C점부터는 가속도가 0입니다. 등속도 운동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자, 일단 니은하고 디귿이 관건인데 니은을 먼저 해결해 볼게. 가만히 있어봐. 4t제로분의 5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봐볼까? 3t제로분의 3s 3t제로분의 5s 4t제로분의 5s 4t제로분의 5s 어라? 이걸 5로 바꿔볼까? 그럼 이것도 5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왜 이렇게 나오지? 왜 이렇게 나오지? 간격이 등간격들이니까요. 간격은 등간격인데 속력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시간이 점점 짧아지죠. 그러니까 속력이, 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돼 있어요. 납득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사이에 4t0분의 5s가 있을 텐데 이게 뭘까? 이 감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연히 맞아떨어진다면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 A에서 C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자. 알겠지? A에서 C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면 1.6t0예요. 1.6t0. 그때까지 ES를 갔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가 되죠. 이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6분의 20이거든. 16분의 20? 4로 약분해봐. 4, 4, 16, 4, 5, 20, 4분의 5. 거기 봐. 똑같네. 4t0분의 5s. 이게 4t0분의 5s에 해당돼. 아, 이거였구나. 여기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여기가. 그러니까 4t0분의 5s라는 이 값. 이제 이게 지울게. 그리고 이거 원상복귀 시킨다. 원래 3으로 쓰기로 했죠. 이걸 이렇게 보기 위해서. 4t0분의 5s. 이건 뭘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이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딱 시간이 절반이 된 순간 여기에 16칸이 들어있어요. 10칸, 6칸. 그제? 16칸 들어있으니까 8번째 칸.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순간속도예요. 8번째 칸. 시간으로 보면. 아하. 그래서 니은을 물어봤구나. B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입니다. 이거보다 더 커졌겠죠.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속력이 여기보다 여기가 더 커졌겠죠. 물론 여기보다 여기가 더 커졌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니은을 물어봤던 이유는 하필이면 요거를 이용해서 요게 요 순간의 순간 속도니까 요 때는 더 크지 않습니까? 니은 맞았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수능 특강을 내는 사람들. 이 수능 특강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 기출문제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순간 속도를 구하는데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바로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내고 있다는 거지. 알겠지? 다시 얘기하면 이거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여서 책에 없어서 그렇지 출제자들은 이렇게 내고 있었다고. 평균 속도 이용해서 순간 속도 잡아내는 이 기술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주력으로 썼던 거죠. 자, 하여튼 여기까지 가놓고 이제 마지막 디귿을 찾아봅시다. 디귿.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갈 말. 다시 그러면 CD 구간을 가는 시간이 그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CD 구간은 C점에서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면 C점에서의 속력을 한번 VC라고 해보자. C점에서의 속력을 VC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속력을 구하게 되면 기억에 해당하는 값은 CD의 시간이니까 C에서부터 D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므로 이게 기억이죠. C에서 D까지 거리가 ES이고요. ES. 이때의 속도가 VC를 유지하고 등속도 운동을 할 거니까 얘만 잘 구해준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제? C점에서 속력은 이제 그다음부터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C점에서의 속력만 구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면서 한번 가볼게. 고주할 매주할 다 풀어도 되는데 이게 사실 의도가 있어요. 이 문제에 의도. 이 점의 속력을 구하고 싶다면 이미 니은에서 알려진 이 값, 여기의 속력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력이 늘어난 값이 있을 거예요. 그걸 더하면 돼요. 그죠? 요 지점의 속력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력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 6칸인데 여기에 2칸이 더 있으니 8칸이야. 그지?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8칸이야. 5칸, 3칸. 알겠지? 아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변한 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변한 양과 똑같아.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변한 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변한 양과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변한 양과 똑같아. 그러니까 VC를 구하고 싶다면 이 값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변한 걸 구하면 되는데 그게 이만큼 차이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값에다가 3t 제로분의 2s 증가했잖아. 3t 제로분의 2s. 그러니까 이 값에다 3t 제로분의 2s만 더하면 그게 이거야. 따라서 VC는 4t 제로분의 5s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가는 사이에 속도가 변한 값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니까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속도 변화하고 똑같죠. 시간이 똑같이 걸렸으므로. 그래서 3t 제로분의 2s를 더해주면 이거 분명히 해설제는 여기를 갖다 AT를 아마 계산했을 거야. 그래서 가속도 구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거야. 해설제는. 근데 우리가 이 문제 특성상 이런 비율을 이용할 줄 알면 더 빠르게 풀 수 있죠. 무조건 뭐 모든 게 다 빨리 푸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해설지 방법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알겠지? 그러면 요거 산수를 끝내보면 4, 3, 12, t0 분의 15 플러스 8, 23, s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한 번만 더 집어넣어주면 12t 제로분의 23s 분의 1분의 2s s 지워주고 최종 정리하면 23분의 24t 제로 마지막에 남죠. 그게 디귿일걸? 디귿이죠. 그죠? 디귿 맞았지? 3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4번은 암산으로 해보겠습니다. 4번을 혹시 암산으로 한 사람?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풀이를 하나 해줄 테니까 잘 보고 와 저거 대박인데 라고 생각이 들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런 원리하고 같아요. 혹시 미분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y는 2x라는 함수가 있다 치자. y를 미분한 값은 여기를 미분한 거와 같습니다. 그죠? 미분 혹시 해봤니? 여기에다가 a를 더하고 여기에다가 a를 더한 거하고도 같니? 그것도 같아? 일단 넘어가자. 사실 그건 안 같지, 그지? 여기다가 a를 더하고 여기다 2를 더하고 여기다 2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도 성립해? 이렇게 성립 안 하지? 이거 x축으로 이만큼 평행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이거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똑같냐고. 하여튼 이건 뭐 넘어가고 얘기가 아니라 양변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도 뭐 예를 들면 a라는 걸 곱해도 이건 등식 성립해. 그지? a를 나눠도 성립하고 미분해도 성립해. 심지어 똑같은 간격을 적분해도 성립하죠. 바로 이런 수학적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리에서 배우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 갈게. 이거 금방 끝나요. 가에서 나로 갈 때 변화가 있어요. 그지? 가에서 나로 갈 때 변화가 있는데 F가 변합니다. R자 힘이 변하죠, 지금. 그지? R자 힘이 변하게 돼요. 그러자 가속도가 0이었다가 5분의 G로 변해요. 나는 지금 여기서 총질량은 변한 적이 없는데 F가 변한 만큼 기울기를 계산한 거니까 미분한 만큼 사실 이 뜻이야. 이쪽을 미분한 것은 이쪽을 미분한 거와 똑같아야 된다면 상수는 그대로 냅두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알겠지? 그럼 지금부터 답을 암산으로 가볼게. 가와 나를 잘 비교해 보세요. A의 빗면 아래쪽으로 mg sin 세타가 있고 B의 중력이 있습니다. 그건 변한 적이 없어요. 맞지? 다만
B 아래쪽 방향으로 F를 당기고 있다? 그림 나에 가보니까 그 F가 사라져요. 따라서 가에서 나로 가면서 변한 힘은 B 밑에 작용하는 F밖에 없습니다. 이때 총 질량은 항상 3m2였고요. 가속도가 변한 값은 처음에 0이었다 5분의 G가 돼요. 5분의 G만큼 변해요. 등식은 성립해요. 답은 2번입니다. 알아보겠지? 이제 복잡한 식을 어차피 풀어봐야 똑같아요. 결국은. 이리저리 하다 보면 빼질 거거든 결국. 그래서 한 번에 바로 그 변화로 가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의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주는 원리 중에 하나죠. 저런 것도. 자, 이제 진행할게요. 5번 문제로 가봅시다. 5번 문제. 일단 문제 인식이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 5번. 처음에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고정도르래가 있고 도르래의 중심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고정도르래라고 한다.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었고 H만큼 떠 있는 곳에 B라는 물체가 있었는데요. 이 높이가 H만큼 있었어요. 이때 선생님 이렇게 따지면 A는 밑바닥에서 재고 B는 중심에서 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점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지? A와 B의 위치를 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련되게는 질점역학 이렇게 불러요. 점으로 본다는 거죠. 모양과 부피가 없는 질량만 가진 점과 같은 존재만 따진다. 그래서 질점역학. 질점이라는 단어는 비문학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2년 전에 기출문제에 만유인력 문제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질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당시에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질점이라는 단어를 금방 알아봤고 물리를 했을 뿐인데 비문학에 도움을 받는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가장 어려웠죠. 만유인력과 관련해서. 근데 만유인력도 알겠다. 만유인력. 왜냐하면 이전 물리 교육 과정에 만유인력이 이미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질점이란 단어도 알겠다. 만유인력도 알겠다. 그래가지고 지문을 읽지 않고 바로 답이 이거군.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요즘에는 비문학에서도 물리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로 물리에서 등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끔씩 내가 상식을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그런 데서 뭐 먹혀 들어가기도 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유리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근데 여기에서 A를 꽉 누르고 있었대요. 그 얘기는 B가 아마 무거웠나 봐. 그게 가만히 놔두면 B가 내려오니까 A를 꽉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두 번째 줄 끝에 가에서 A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입니다. A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A가 끌려 올라가기 시작하고 B는 내려가기 시작하죠. B가 먼저 지구에 의해서 끌려 내려가면서 A가 B에 의해 끌려 올라가는 거죠. 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속도라고 했지만 B의 속도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A의 속도나 B의 속도나 똑같죠. 방향만 반대일 뿐이고요. 그렇게 2t0일 때까지 점점 빨라지다가 갑자기 2t0부터 속력이 다시 줄어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걸 내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 물체가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B는 여기에 당도하고 A는 같은 높이 H만큼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가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더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B가 있는 위치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게 되면
그 문제에 뭐라 그랬냐면 네 번째 줄에 B는 수평면에 다 정지. 그 다음 밑줄 쫙 꺼놔. 두 글자로 얘기하면 융합이야. B가 땅바닥에 딱 붙으면 더 이상 튀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닿아서 정지해버린다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찰흙도 여기가 물렁물렁한 진흙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비가 와서 찰퍼덕 하고 그냥 붙어버린 거죠. 그렇다라고 가정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랬다는데 뭐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비가 여기 가서 척 달라붙고 얘가 더 올라가 버리면 줄이 이제 흐물흐물해져 이렇게. 뭐가 0이 돼요? 장력이 0이 돼요. 더 이상 줄이 당겨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당겨주는 힘 때문에 끌려 올라갔던 거예요. 중력보다 장력이 세가지고 A가 여기까지 끌려 올라갔는데 줄이 더 이상 당겨주질 못하니까 얘가 와가 철퍼덕 달라붙으면서 줄이 흐물흐물해지니까 당기질 못해서 결국 혼자서 던져진 꼴이 되는 거야, A가. 그래서 요 H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A는 던져진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 결국은 멈추게 됐던 거죠. 그 멈추는 순간이 바로 3T0예요. 던져지는 순간. 그러니까 H만큼 딱 갔을 때가 2T0가 되는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속도가 최대거든. 그러고 나서 중력만 작용하는 상태로 올라가니까 속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2T0에서 3T0까지 속력이 줄어들다가 멈추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문제 인식이 먼저 돼야 돼요. 문제를 읽으면 바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문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여기까지 인식을 하고 나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옆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에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가 2t0라고 돼 있고 여기가 3t0라고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속력이 바로 여기를 지날 때의 속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으니 이 면적이 정확하게 h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볼 수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가 2대 1입니다. 그럼 면적도 2대 1이죠. 그럼 이게 2분의 h라는 건데 결국 a가 최대 속력으로부터 올라가서 멈추는 순간이 바로 이 높이가 2분의 h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a의 최고점이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a가 올라간 최고점의 높이는 2분의 3h입니다. 이거하고 이걸 합친 거니까. 요거하고 요걸 합친 거니까 2분의 3h. 니은 틀렸죠. 자, 이제 기억을 먼저 한번 기억을 다시 해결해 보자. A와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하얀색 상황이었어요. 그랬다가 얘가 올라가는 동안 한 이쯤 올라가니까 B가 한 요쯤 내려올 거고 이때 높이가 같아집니다. A가 여기 가고 B가 여기 왔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2분의 h 내려오고 A는 처음에 2분의 h 올라갔을 때죠. 2분의 h B는 내려오고 2분의 h A는 올라갔을 때. 그때가 높이가 같아지거든. 그러므로 A와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밑줄 쫙 긋고 그게 바로 2분의 h 이동하는 순간이죠. 처음 순간으로부터 2분의 h 이동하는 순간. 그때 B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여기를 V가 아니라 V0라고 써놨네요. 이거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얘기는 요 면적이 H다.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은 요 면적이 H인데 2분의 H니까 절반보다는 이 시간의 절반보다는 약간 더 가야 면적이 같을 것 같아. 요쪽. 그지? 바로 여기가 2분의 H가 되고 여기가 2분의 H가 되는 요 순간에 해당되는 요 값 몇 V0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 기억이야. 알겠지? 그래프에서 찾아보면 바로 요 값을 요구하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는 몇 T0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걸 한꺼번에 찾아보자.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것도 찾고 요것도 찾아서 기억을 해결해 볼게요. 일단 뭐 니은은 해결했고 기억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귿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얼마일까? 자, 이게 잘 보자. 이게 면적인데 면적이 1대1 면적이 1대1 그러면 이렇게 면적도 1대1 다시 그러면
요쪽에 있는 요 면적과 여기에 있는 요 면적이 같아야 돼. 그치? 이거 곱하기 이거. 이에 해당되는 면적은 여기 곱하기 여기. 이에 해당되는 면적의 절반. 이거 몇 배일까? 이거의 이거 몇 배일까? 이거의 루트 2배. 그래야 이게 루트 2배, 루트 2배, 그래서 1배, 2배. 알겠지? 곱하기 값이. 면적이니까. 산수 문제였어요. 다시. 그럼 좀 헷갈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면적보다 이 면적이 2배가 되는 x에 대한 x1에 대한 x2의 크기는 y1에 대한 y2의 크기는 뭐 수학으로 보자. 이렇게. 그러면 x1 곱하기 y1은 x2 곱하기 y2 한 거에 2분의 1배거든. 면적이. 그제? 이 면적이 1대 2 이렇게. 그러면 이게 루트 2배, 루트 2배. 그래야 곱한 값이 2배가 되죠. 수학으로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루트 2분의 1배란 얘기니까 이 t0의 루트 2분의 1배. 여기 밑에다 분모에다 루트 2를 딱 곱하게 되면 이게 루트 2t0가 되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의 루트 2분의 1배니까 여기는 뭐 다른 방법 없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기억 맞았군요. 기억과 니은 다 풀었고 이제 디귿만 풀면 돼요. 아, 이거 디귿을 근데 어디서 풀까? 지금 S, V, V, T 다 써먹었고 근데 질량? 스부타프 요 대문자가 마지막에 써진 게 좀 그렇긴 한데요. 이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게 이건데 질량, 힘, 가속도 이 가속도가 몇 대 몇이지? 똑같은 높이에 대하여 2대 1, 기울기 1대 2 여기 가속도가 A면 여기 가속도 2A 가속도비군요. 그죠? 가속도비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는 여기서 A, B가 같이 움직일 때가 이거고요. A와 B가 같이 움직일 때가 이 상황이고 요거는 A 혼자 올라갈 때예요. 물론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요거는 A 혼자 올라갈 때죠. A만. 그러니까 가속도가 1대2가 나오려면 처음 상황은 A와 B밖에 없었는데 A를 질량 M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이거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 B의 질량을 이렇게 쓰자. MB 이렇게 써가지고서 자꾸 전직 대통령 이름 들먹거릴 필요가 없겠죠. 그냥 B를 질량으로 보겠습니다. B의 질량.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M이라고 써놨으니 이건 이렇게 쓰자. 전체 질량에 대하여 작용하는 힘이 B의 중력에서 A의 중력을 뺀 값. 요렇게. 요게 이제 두 물체가 같이 갈 때 가속도였고, 혼자 갈 때는 A의 질량 분에 A의 힘이 mg밖에 없습니다. 이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알아보기 쉬우라고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다시 정리해보면 1대 2는 B 플러스 m분의 B 마이너스 m 대 1 이렇게 돼버려요. 됐지, 그제? 여기는 m이 지워지고 여기 g가 또 지워져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것을 여기다 곱한 게 이거하고 같겠군요. 이것을 여기다가 곱한 게 요거하고 같겠군요. 정리해보면 2b 빼기 2m equal b 플러스 m이므로 b는 3m. b는 3m. 디귿 맞았네요. 답 3번.
와, 저거 저세상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해보면 여태까지 하던 거하고 같은 거니까 연습을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가끔 나 같은 사람들 보면 나는 구기 종목을 진짜 타고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족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면 내 친구들이 나를 상대편에 넣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내가 가는 팀은 져요. 그래서 나를 반드시 상대편 팀으로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내가 발로 뭘 차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 45도 각도 이내에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데로 가요. 정말 신기하게 가요. 어떨 때는 180도 반대로 가기도 하더라고. 나는 구기 종목에 정말 자신이 없어요. 선생님, 그 정도면 구기 종목 말고 더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죠? 근데 구기 종목 말고 기계체조, 태권도, 수영 이런 건 내가 되게 잘해. 기계체조도 내가 대학 가가지고 그 선택 과목 일반 교양 선택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체육과 가가지고 A+ 받아왔어. 마루, 뜀틀, 평행봉. 그때는 몸이 좋았어요. 지금 상상하면 안 돼요. 선생님, 그 몸으로 못 하실 것 같은데요. 다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20대 때는 달랐어요. 내가 그 결혼할 때가 27살이었는데 27살에 결혼할 때 사진을 얼마 전에 앨범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내가 아니더라, 야. 애던데 애. 완전히 어린 새파란 애예요. 그 애가 신혼여행 간다고 여자 한 명을 데리고 가더라고. 사진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런 애들이 둘이 부부다라고 얘기하면 믿어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가 신혼여행을 갔더라고. 27살이 그렇죠, 뭐. 그죠? 그렇게 달랐던 시기가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처럼 된다, 뭐 그 얘기야. 미안해. 일부러.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나도 20대 때 나에게 40대 이후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거울 앞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가 떡 서 있더라고요. 그 거울 앞에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실이더라고. 그리고 집에 갑자기 여자가 3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키도 비슷한 사람들이. 한 명은 내 와이프가, 두 명은 내 딸들이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세월은 참 무상하게 지나가네. 6번 가자. 30대를 아파서 보내고 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있더라고. 30대 내가 오늘같이 이제 오늘은 아니죠. 어제같이 비가 막 내리는 날이면 아파가지고 이제 못 나가고 있다가 이불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너무 아팠어요. 온몸에 관절이 다 굳어가면서 통증을 엄청나게 유발하는 병이었거든. 세상에 그런 지옥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마지막에 눈까지 안 보이는 시점에 이제 끝나는구나. 내가 올 때 얘기한 적 있지 않니? 그 얘기 했었잖아. 그죠?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30대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20대에 만들어 놓은 공덕을 성장시켜서 40대에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알겠지? 그 30대거든, 그게. 바로 그 30대에, 물론 30대 초반엔 20대 같아 보이고요. 30대 후반은 40대 같아 보여요. 그치? 그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훅 늘더라고. 근데 그 30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가장 아팠는데 그게 왜 일어났나 봤더니 20대를 너무 치열하게 산 거야. 그 20대에 나름은 얻는 것도 없고 내 차도 없고 내 집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미인물 같아 보이는 존재가 뭘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밤새도록 뭘 노력하고 그러다가 위경련으로 쓰러지고 막 이런 경험을 막 해봤다고. 그러고 나서 얻어질 줄 알았더니 결국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을 관리하지 않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0대에 거대한 병이 와요. 여러분한테도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고 가. 20대 때는
전혀 몰라. 코로나? 걸리라 그러지? 난 아마 그냥 지나갈걸? 다 그 정도 몸이야, 진짜로 20대는. 사이토카인 폭풍인가? 그런 현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이 이제 서서히 힘들어지시겠죠. 그리고 주변이 다 힘들어지겠죠. 그런 게 문제긴 하지, 사실은. 도덕적 문제가 지금 있는 상태죠. 젊은 사람들 걸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그 정도로 몸은 되게 좋은데 그때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20대요. 10년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3년을 날리기도 해요. 재수하면서. 7년밖에 안 남아요. 거기에서 대학, 취직, 결혼, 육아까지 심지어 갈 수도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7년 또는 10년 그 사이에 그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 사이에 나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 부모님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엄청 큰 일들이 한꺼번에 막 터지면서 내가 20대 때 나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던 몸망긴 부분이 결국 역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계기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얻는 계기였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병에 걸렸어요. 자가 면역 질환.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알겠지? 지금 몸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나타나면 적군인 줄 알고, 아니 백혈구가 이 자기 몸을 갖다가 적군인 줄 알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백혈구가 막 세균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몸 속에, 혈액 속에 염증 성분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온몸이 망가져가요. 서서히. 근데 나는 그거를 6개월 만에 눈까지 안 보이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니까 거의 급성으로 일어났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내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을 때 간호사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되게 안 됐다. 그런 느낌을 딱 나한테 주더라고. 나는 그때 몰랐다? 왜냐하면 내 병 이름을 정확하게 그게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고 병명만 알았는데 그날 물리치료를 딱 받으면서 이 사람이 쳐다보는 걸 보고 느낌이 좀 이상해서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한테 몇 달 뒤에 일어날 일이 거기에 쫙 써져 있더라고. 사람들 일지가. 그래서 그때 대충 실감을 했지만 그게 나한테 오겠어? 라고 생각했고 대략 6개월 뒤에 그 사람들보다 훨씬 심한 상태가 돼 있더라고. 그렇게 벌어지더라고요. 무서운 일은 게다가 한꺼번에 오기도 해요. 나는 온몸을 못 쓰게 됐을 때 이제 여기가 마지막 바닥일 거야. 더 이상 나빠지진 않겠지. 몸은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병과 함께 살아간다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또 뭔가를 시도를 했더니 그다음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만들더라고. 그때 이제 세상을 끝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진짜로 들어요. 하여튼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요. 지금부터 관리 잘 하시고 하여튼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생이 될 텐데 시간이 막 가고 있나요? 대학생이 될 텐데 지금도 보면 막 편의점 같은 데 아무 데나 다니면서 요즘에는 뭐 막 먹진 않겠다, 그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공부한다고 너무 혹사해버리면 그 또한 나중에 크나큰 폐해가 되더라고요. 잘 관리해 나가시기 바라요. 부모님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제 6번 갑니다. 6번 문제를 이렇게 감으로 일단 한번 쳐다보자. 감으로. 세로축의 힘이 보입니다. 세로축의 힘. 가로축의 시간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FT? 면적 충격량? 이런 게 떠올라요. 그죠? 이거 충격량으로 가야 되겠다.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그러면 이건 운동량과 관련이 있을 텐데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와 관련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 P는 물론 MV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포텐셜 에너지 아닙니다. 여기서 P는 운동량이에요.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로 가야 되겠어. 근데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얘가 2kg짜리가 처음에 운동량을 얼마 가지고 있었냐면 10m/s에 해당되니까 2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가 무슨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 2kg짜리가 6m/s가 된다 그랬으니까 운동량이 12가 된 거야. 이렇게 변한 거지.
이 과정에서 거기에 2초까지 충격량은 EF0 곱하기 2였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F0 곱하기 이거는 6초였군요. 이만큼의 충격량이 가해집니다. 이만큼의 충격량이 가해지면서 결국 운동량이 이렇게 변한 거죠. 충격량이 가해지면서 운동량이 이렇게 변한 거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 곧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8과 같아야 돼. 그렇겠지? 그래서 여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이거는 줄어든 걸로 봐서 마이너스 8.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EF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충격량, 이게 운동량 변화. 그래서 같아야 돼요. 따라서 F0는 4N이었던 거예요. F0는 4N. 그럼 나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쉽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초, 여기가 2초, 여기가 8초 시간이고요. 이때 여기가 4N이라면 질량이 2kg인 걸 감안하면 여기가 EF0가 작용하고 있었는데 질량이 2kg인 걸 감안하면 이게 가속도예요. 이게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 F0에다 4를 대입하게 되면 가속도가 4였던 거야. 4m/s 제곱. 요 구간에서. 그리고 2초에서 8초까지는 마이너스 F0 이때 2kg은 여전했기 때문에 요게 가속도가 될 텐데 하필이면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요 가속도도 나왔고 시간도 나왔겠다. 속도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왜 속도 변화에 집착하는 걸까? 마지막에 거리 구하랍니다.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Q점인데 여기 사이에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이의 거리와 요 사이의 거리를 더해버릴 겁니다. 방법은 여기에 속도가 10m/s라고 되어 있고요. 10m/s. 여기서의 속도가 6m/s가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나와 있고 여기 속도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속도를 구하는데 얘를 쓸 생각이었던 거예요. 알겠지? 사실 구할 필요는 없었던 거지 이건. 요까지 딱 구하게 되면 1초에 4씩 증가하니까 2초가 되면 8이 증가하죠. 따라서 여기가 18m/s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평균 속도는 14 시간 2초 28m 갔을 거예요. 처음에 2초 동안. 그 다음 여기 2초에서 8초까지는 18에서 6까지 중간값이 어디지? 너무 간격이 많이 떨어지면 중간을 빨리 잡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더해버려. 24 그리고 2로 나눠 12 그게 절반이야. 맞지? 그래서 12m/s로 6초 동안 간 거리 72m 28m 72m 합치면 100m 답은 2번이군요. 문제를 외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가는지 그 틀을 보여준 거니까 나중에 꼭 복습하면서 이 다음에 이걸 쓰는구나 이렇게 맹목적으로 외우지 말고 왜 이걸 그 다음에 쓰는가 공부 잘하는 비결 똑같은 노트 필기를 보더라도 아 이거 다음에 이걸 쓰는구나 그게 아니라 왜 이거 다음에 이걸 쓸까 그게 중요하죠. 다음 7번 문제 그 7번 문제도 우리 한번 가볍게 해볼까? 나는 7번을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들 요거 이제 다음 주까지 수능 특강이 숙제가 나가게 되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교재에 있는 평가원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뒤쪽에 있는 거. 그걸 마저 풀고 나면 바로 개인 클리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기까지 개인적 클리닉을 하나씩 도와줄 건데 이때 여기 반은 인원수가 좀 있으니까 조교 선생님이 같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은 가능하면 좀 쉬운 쪽을 맡아주고 그럼 물론 어려운 것도 다 잘 풀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낫지.
그지? 외모 말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조교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듀엣으로 갈 거니까 선생님이 2명 있다 생각하고 원하는 쪽으로 먼저. 그리고 나한테 애들이 줄이 쭉 서 있으면 저쪽 먼저 가서 확인해 보고 거기서 문제 해결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나한테로 오면 되고. 알겠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개인 클리닉이 필요한 사람들은 평일날 시간을 더 잡을 수 있게 해볼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 보충을 해가지고 모자른 부분을 다 메워서 내신을 잘 만들자고.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 학종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랐는데 은근히 내신 과목 점수를 본답니다. 네가 컴공 오고 기계공학 오고 전자공학과 오면서 어떻게 너는 물리가 안 돼 있니? 이걸 본대요. 알겠지? 그래서 학교 내신 성적이 유일한 검증처야. 그 학교 내신 성적의 물리 점수, 거기에 가중치가 있냐 없냐 따질 필요가 없어.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였어. 알겠지? 가끔 물리하고 화학을 아이들이 많이 수강을 해요. 학원에서. 어머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물리하고 화학은 어려우니까 미리 해야죠. 이래서 오는 거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물리, 화학이 학종에도 중요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이제 이해되죠? 여러분들 공대 갈 때 웬만하면 공대로 갈 텐데 뭐 물리학과 안 갈 거잖아. 그지? 거기 자연대라고 부르는데 설마 사범대 갈 거야? 선생 하려고? 그 외에는 다 공대야. 알겠지? 그러면 공대를 웬만하면 갈 텐데 대기업에 취직하는 방법이죠, 사실은. 거기에 신의직장이라고 하는 데를 가려고 하면 지금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 바로 거기야. 신의직장이라고 하는 데가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 사람들은 거기가 신의직장이니까 거기를 가는 거야. 심지어 학교가 안 좋아도 요즘에 컴공만 나오면 무조건 취직이야, 요즘엔. 얼마 전에는 기계공학과만 나오면 무조건 취직이야. 그것도 좋은데, 알겠지? 그래서 다들 그걸 다 알아보고 가는 거야. 어우, 점수가 모자라가지고 저기 경쟁률도 낮네, 저기 가야지. 망하는 거야, 알겠지? 다 안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경쟁률을 뚫고 가는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인데 학종이나 수능이나 어쨌든 우리 물리는 학종에서도 일단 중요하고요. 내신 점수 목숨을 걸고 잘 만들어야 돼. 마치 20대 때 몸을 잘 지켜서 30대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도 준비죠. 나중에 행복하기 위한 거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거 점수 잘 내자고. 개인 클리닉까지 다 도와줄 테니까. 자,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는 A가 있고 여기엔 B가 있고 여기에는 C가 있는데 아마 이게 밑줄 그어봐. 7번의 두 번째 줄. B는 수평면으로부터 운동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힘을 받는다. 야, 이거 정체가 뭘까? B에 작용하는 이 반대쪽으로의 힘. 그렇지, 이거 운동마찰력이야, 이거. 딱 봐도 운동마찰력인데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모르겠지. 우리는 이때 수험생으로서 전지전능할 필요가 있어. 수험생으로 어떻게 전지전능하냐? 밑에 1, 2, 3, 4, 5번을 봐봐. 그게 C의 질량인데 A보다 다 작아. 알겠지? 질량이. 이거 분명 반시계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알겠지? 우리 수험생으로 전지전능이에요. 알겠죠? 거기까지 미쳐야 돼요. 여유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봅시다. 알겠죠? 밑에 보기도. 그럼 이제 이걸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끌려간다고 치면 여기에도 힘이 있고 장력은 어차피 신경 안 쓰는 거니까 여기에 마찰력은 일로 간다? 여기에 중력은 일로 가겠지? 아이고야 복잡하다. 야, 이걸 단순하게 보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여기에 힘이 얼마인지 모르는 데다가 요게 얼마인지 몰라. 미지수 2개. 그럼 최소한 방정식 2개. 방정식 2개? 그 옆에 보니까 가속도가 0인 거하고 가속도가 1인 게 있어. 보이지? 그래프.
가속도가 처음엔 0이고 나중에 가속도가 1이거든. 이 두 개를 이용하면 방정식 두 개 나와. 알겠지? 다시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 그러면 힌트 두 개. 알겠지? 그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2초까지 가속도 0 그거 하나와 2초에서 5초까지 가속도 1 그거 두 개를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두 개로 하면 안 될까? 힘은 세 개인데. 그래, 이걸 한 개로 보자. 마인드를 바꿔보자. 이렇게 한 개로 봐. 그리고 이 두 개의 힘은 합이 분명 이게 더 커. 요거보단 요게 더 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야. 그지? 따라서 이거를 두 개로 보지 말고 그냥 이걸 F라고 해. 어차피 모르는 거. 알겠지? 그럼 미지수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돼. 그냥. 알겠지? 이때 A와 B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보기로 했냐면 얘가 3kg이래. A와 B가. 합쳐서. 그리고 C만 모르는 상태지 지금. 중력가속도는 10이니까 얘를 10C 이렇게 쓰자. mg. 알겠지? mg. 그걸 10C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처음 상황일 때 줄이 안 끊어졌을 때 이게 줄이 끊어져요. C를 연결한 선 여기가 끊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끊어지기 전에는 이 힘과 요 힘이 같아야 등속도 운동을 해. 등속도 운동. 알짜임이 0. 알겠지? 그러니까 이쪽 힘하고 이쪽 힘이 같아야 되니까 F가 10C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끝내보자. 처음에는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 등속도 운동하기 위해선 이 힘이 요거와 같아야 돼. 그런데 요 힘이 10C이므로 줄이 끊어지게 되면 3kg 밖에 없고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F 하나며 하필이면 그게 10C인데 그 가속도가 1이래. C는 얼마야? 10분의 3. 답이 2번이죠. 알겠지? 조금씩 영민하게 한번 행동해 보는 겁니다. 일단 8번 문제. 시간이. 아무래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평가원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다음 주에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음 주에는 수특을 신경 쓰기보다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할 테니까 교재도 좀 미리 풀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지? 교재. 우리 교재 1과 에너지 문제 말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게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거기다 수록해 놓은 거야. 그거를 선생님이 알아보기 쉽게 갈 테니까 그 중에서 뭐 한 3, 4문제는 거의 뭐 역대급입니다. 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실제 수능에 나왔을 때 안 푸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진짜야. 근데 그 문제가 안 풀어도 되는 문제인지를 풀어봐야 알아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풀어보다 보면 이거 풀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그걸 나중에 알아. 미리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문제는 어쨌든 감이 좋은 사람은 중간 풀다가 이거 못 푸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면 던지고 찍기 기술로 들어가는 게 확률 훨씬 높아요. 알겠지? 내 찍기 기술은 약 60%에서 75%까지 갑니다. 왜 그런지 다음에 이제 근데 여건 고3 해야지 내가 그 의미가 있지. 고3이면 평가원 기출문제를 주로 다루니까 자 봐라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생각해 본다고. 그런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답 개수가 나중에 EBS 들어가면 수능날 나온 문제 정답지만 딱 이렇게 프린트하거나 화면에 도출시켜가지고 세봐. 1번, 2번, 3번, 4번 정답 개수가 3, 3, 4, 5, 5거나 3, 4, 4, 4, 5야. 알겠지? 정답 개수가. 물론 이건 1번입니까? 1번 정답 개수입니까? 아니죠. 이게 5번 정답 개수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건 1번 정답 개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야. 알겠지? 이건 섞일 수 있어. 그러니까 11개를 풀게 되면 어떤 애가 11개를 쭉 풀었는데 11문제를 다 풀었는데 마지막 한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풀었을 때 운 좋게 그럼 11개니까 이거 2개가 이렇게 나왔다 치자. 얘 모자른 거 이거 알겠지? 얘 정답이야. 2개는 절대 안 나오거든. 알겠죠? 정답 개수가 2개. 물론 이 앞에서 틀렸으면 얘도 틀려. 근데 11개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가졌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문제를 못 풀었다. 찍기 기술로 들어가면
일단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알겠지? 33455 내지 34445인데 1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 알겠지? 이 방법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내가 노량진에서 수업을 할 때만 해도 44444 이런 형태였어요. 왜 이런 형태를 쓰냐면 옛날에 그 OMR이라고 하는 게 천공기법을 이용해가지고 구멍이 뚫리는데 계속 인식을 하는데 이게 계속 기계식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나버려요. 거기에 한쪽으로 계속 인식하면 마치 화면 보기 원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골고루 분산시켜요. 정답을 이렇게. 그러면 수십만 명의 정답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오류가 덜 발생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 원리 때문에 이게 분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같은 개수만큼 된다는 거를 십수년 전에 사람들이 알아내고는 그거를 아이들한테 퍼뜨렸어. 그러자 이 사람들이 진화를 한 거야. 야, 똑같은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바꾸자. 그러나 여기를 너무 많이 적게 만들면 문제가 발생하거든, 또. 그래서 한쪽으로 찍었는데 하필이면 되게 많은 개수를 쭉 찍은 사람은 점수가 그냥 높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할 때는 그 모든 걸 감안해서 출제를 해요. 개수도 신경 써요. 알겠죠? 그리고 20번 문제에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 기억에 숫자가 나왔다면 그건 절대 답이 아니야. 알겠지? 그럼 왜 답이 아니냐면 거기다 숫자를 딱 넣어놓게 되면 그 숫자를 대입해서 역으로 풀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반드시 틀리게 만들어놔요. 알겠지? 근데 선생님 그게 만약에 우연히 맞으면 어떡하실 텐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일단 그 확률은 95% 이상이야. 알겠지? 95%를 믿어야지 5%를 믿을 거야? 우린 그렇게 가야 돼요. 찍는단 말이죠. 그렇게 찍기 기술의 순서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시간에 찍기 기술을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다 적용하는 사이에 차라리 문제를 푸는 게 더 빨라요. 따라서 1, 2, 3단계만 씁니다. 알겠죠? 1, 2, 3단계 찍기 기술은.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8번 빨리 들어갈게. 아유, 오늘 왜 이러냐. 자, 이제 8번 문제에 이것도 이제 문제를 치사하고 졸렬하게 만들려고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볼래? 8번 문제 밑에 가봐. 가속도는 연직 아래쪽 방향일 때 양이다. 우린 기본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니? 위로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지. 이건 아래쪽이래.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돼. 그러니까 0에서 2초까지 이 상자는 아래쪽으로 빨라지는 거야. 아래쪽으로 빨라지는 거. 알겠지? 0에서 2초까지는 아래쪽으로 가속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계속해서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두 번째 줄에 밑줄 잡고 놔야 돼.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이동. 그런데 이 4초에서 8초까지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가속도. 다시금 위쪽으로 알짜임이 나타나니까 이건 감속이란 뜻이야. 알겠지? 결국 0에서 2초까지는 아래쪽으로 가속, 4초에서 8초까지는 아래쪽으로 감속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보니까 감속이니까 마이너스 느낌은 좋아요. 또 그렇게 보면. 그죠? 나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 인식을 했으면 상자의 속력은 처음 속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처음 속력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 어디를 읽어봐도 처음 속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어떤 사람은 에이, 처음 속력이 0이라고 치지 뭐. 이래가지고 풀어가지고 대충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틀린 거야, 사실은. 처음 속력은 안 나와 있다는 사실이야. 알겠지? 그걸 감안해서 사실 풀었어야 되는 거고요. 막판인데 왜 이렇게 덥니? 잠시만 한번 시원해보자. 얘가 문제를 갖다 제시한 거에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해보면 0초, 2초, 4초, 그 다음에 여기가 8초인데 속도가 변한 값이 여기가 4, 2, 8. 그러니까 여기 속도 변화를 일단 써놓으면 이게 플러스 8이고요. 아래쪽으로 빨라졌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속력이 커졌다야. 알겠지? 속력이 커졌다. 그 다음엔 속도 변화가 없다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V0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V0 플러스 8이 됐다는 얘기고 여기가 V0 플러스 8을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V0가 다시 됐다 그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면 얘가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속도가 증가를 했을 거고 이렇게 1초가 되는 순간이 요 중간쯤일 텐데 얘도 똑같은 속력이 V0까지 다시 줄어들었거든. 요 똑같은 높이에서.
그럼 여기서부터가 아니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어들었거든. 그럼 요 순간의 순간 속도나 요 순간의 순간 속도나 똑같습니다. 대칭 구조 이용. 알겠지? 요런 감각을 이용해 보라고 만든 게 기억. 1초일 때와 그다음에 6초일 때 속도는 같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지? 그걸 이용하는 문제였고요. 니은의 1초일 때 A가 B에게 주는 힘의 크기. 이거는 따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1초일 때 A가 B한테 주는 힘이니까 B한테 집중하면 돼요. A가 B한테 주는 힘이니까 A가 밑에 있고 B가 위에 있는데 A가 접촉해서 B를 위로 밀 거고 바로 요 힘이 12N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얘는 2kg짜리이고 가속도가 플러스 4.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4. 아래쪽 방향으로. 이 방향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4. 그래서 여기에 중력이 20N이 있을 텐데 R자임이 아래쪽으로 향해야 되니까 이게 큰 값이어야 되고 이게 작은 값이어야 돼.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거 쓸 필요는 없어. 이런 감각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R자 힘의 아래쪽이란 얘기는 결국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아래쪽으로 나타나요. 그 얘기니까 이쪽이 더 커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20에서 8을 뺀 게 이거야. 이렇게. 알겠지? 큰 놈에서 R자 힘을 뺀 게 작은 거야. 이런 감각. 다시 20에서 8을 뺀 게 12.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죠. 자, 이제 디귿으로 가보자. 3초일 때 3초일 때는 가속도가 0일 때인데 3초일 때는 가속도가 0일 때인데 상자가 A를 떠받친다는 건 자, 이게 감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조금 헷갈리더라도 이걸 알아봐야 돼요. 3초일 때 상자가 A를 떠받친다는 건 A만 그려가지는 안 돼. 왜냐면 A와 B를 한꺼번에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A와 B를 같이 봐야 돼. 다시 얘기하면 5kg으로 봐야 돼. 그 상태에서 상자가 A를 떠받치는 게 이쪽이고 상자가 A, B를 위로 떠받치는 거를 찾으라고 한 거니까 이쪽으로는 50N이 있는 상태에서 3초일 때 R자 힘이 가속도가 0이므로 다시 얘기하면 R자 힘이 0이므로 이건 50N이고 요걸 찾는 거였죠. 그 다음에 5초일 때 5kg짜리 여전히 따져주는데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2이며 2m/s 제곱이며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래쪽을 플러스로 본다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값. 여기가 50N인데 이게 더 작은 값. 그 작은 값 50보다 10만큼 더 큰 값 60N. 따라서 3초일 때가 5초일 때의 6분의 5. 디귿 틀렸죠? 6분의 5배입니다. 9번 문제로 가보자. 자, 이 9번 문제는 도대체 왜 낸 문제일까요? 사실 이런 현상 때문에 낸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여기가 시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속도라고 하면 사과를 위로 탁 던져 올리면 처음 속도가 이랬다가 속도가 쭉 줄었어요. 이렇게 주로 그리거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처음엔 정지했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속도를 만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맞지?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정지한 상태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순간 이전을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은 그 사이에 손으로 위로 쭉 밀어 올리는 요 순간 손으로 밀어 올리는 바람에 속도가 쭉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 순간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나온 문제들은 주로 하얀색이라면 빨간색 상황을 더 생각해서 두 상황으로 만든 거야. 바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0고 여기가 4t0라고 했으므로 바로 갈게요. 0에서 t0까지 사과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이거 어렵다 야. 여기가 가속도가 A라고 하면 요게 3배, 여기가 1배. 1대3, 3대1. 가속도 3배. 그러므로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사과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위쪽 방향으로 F가 있었다 치고 이게 손으로 미는 힘,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었죠. 그게 이거였다면 얘는 혼자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과가. 그래서 m짜리가 mg만 받아서 가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 값은 그냥 g예요. 그러니까 이게 3g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3g. 그러므로 이게 3mg 플러스 mg. 그러니까 F는 4mg야. 알겠지? 이 문제에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F는 4mg짜리예요. F는 4mg. 따라서 여기서 R자 힘은, 여기서의 R자 힘의 크기는 사과의 무게보다 이게 더 크죠. 알겠지? R자 힘이 사과의 무게보다 정확하게 3배 더 커요. 3배. 그걸 이걸로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걸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 저번에도 이제 강조했던 건데 4t0가 되는 순간에 R자 힘은 0이지 뭐. 왜? 그랬더니 정지하잖아. 야, 이건 순간 정지. 이거 주의하라 그랬지. 순간만 정지하는 거지. 여기 분명히 기울기가 있고 가속도가 있어요. R자 힘이 있다고요. 따라서 니은 틀렸죠. 디귿에 0에서 t0까지 손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사과가 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지금 되게 이제 어렵다가 디귿이 어이없는 문제가 됐는데 동그라미 쳐봐. 손 동그라미, 사과 동그라미, 그 옆에 사과 동그라미, 손 동그라미. 주어 목적어 뒤바뀐 관계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크기는 같다죠. 디귿 틀렸네. 자, 마지막으로 10번 해결을 하고 가자. 얘들아, 이거를 이건 되게 중요해. 10번 문제. A와 B가 서로 반대극으로 맞대게 해가지고 자석이 끌어당기게 한 거야. 가는.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A와 B의 마주보는 면을 반대극으로 해서 뜨게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하자. 지금부터 여기에 W1이라고 써있고 W2라고 써있는 걸 저울이라고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침대라고 생각해. A는 형이고 B는 동생이야. 알겠지? 동생아, 너 너무 좋아. 형, 나도 좋아. 그럼 둘이서 부둥켜 안고 있는 거야. 알겠죠? 가가. 자석이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게 사람 둘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자석은 접촉을 안 하고도 작용하지만 사람은 접촉해야 작용하니까. 그지? 그래서 A와 B가 서로 끌어당기면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고, 나의 경우는 동생아, 나 싫다. 너. 그러면서 B를 미는 거야. 그래서 형, 나도 싫거든. 그러면서 미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뜬 거야. 알겠죠? 그러면 결국 밑에 있는 침대가 눌리는 효과는 두 사람의 무게만큼이에요, 여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따라서 W1과 W2는 같답니다. 기억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에 그림 가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은, A가 B를 떠받치는 힘은 B가 A에 주는 자기력의 크기보다, 요거는 헷갈리니까 그림은 그려서 끝내자. 그림 가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은, 여러분들 거기다 밑줄 거나,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거기다 밑줄 쫙 꺼봐.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그거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으로 바꿨어.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왜? 반작용이니까. 크기는 똑같을 거거든. 그럼 왜 그렇게 바꿨었냐?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이쪽으로 갈 거거든. 알겠지? 그림 가에서는, 잘못 얘기했어요.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은 이쪽으로 갈 거거든. 그지? 자기력은 일로 갈 거고, 그 상태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은 일로 갈 거야. 맞지? 그리고 여기에는 B의 무게가 더 있겠지. 이게 자기력, B의 무게, A가 B를 떠받치는 힘. 이게 R자임이 0이어야 되니까 얘의 크기는 이거와 같은 게 아니라 이것만큼 더 큰 거죠. 알겠지? 따라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에 그림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 그림 나에서 B는 떠 있고요. 여기엔 중력과 자기력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중력과 자기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며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관계, 힘의 평형입니다. 디귿 맞았죠? 답은 4번. 시간이 4분 오버됐지만 미안해요. 너무 오래 갔네.